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술을 마신 A씨가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길을 걸어오던 B씨와 부딪혔습니다. 술 깨운 A씨는 B씨를 때렸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B씨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는데요. 자, A씨가 B씨와 사이에서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합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 오늘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네. 합의서는 일단 범죄 또는 기타 고의 과실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피해를 적절히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다시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을 약속하면서 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죠, 사실 형식보다는요. 특히 형사책임과 관련을 해서 합의서가 작성이 되면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기소를 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벌금으로 간단히 끝나거나 또 아예 또는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유예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중대한 범죄 경우에는 기소를 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구속이 되는지 여부, 보석 여부, 선고되는 형량 등에 상당히 유리하게 참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때린 걸 기준으로 한다 보면, 자,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그다음에 때린 부분에 대해서 또 상처가 입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와 관련한 이제 손해배상, 민사책임이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측면 모두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나는 형사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줄 수 있지만 별도로 민사는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한다면 합의서에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작성을 해서 또 처벌을 면하거나 손해배상을 면하려고 하는 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다 면제해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A4 용지에 합의서라고 제목을 쓰고 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적고요. 주소까지 적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구체적 합의 내용을 적고요. 그리고 날짜 적고 가해자, 피해자 2명 다시 성명을 쓴 다음에 도장 또는 날인, 서명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도장을 찍었을 경우에 인감 도장이라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면 더 좋겠죠. 더 확실하겠죠.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계속할게요. 여자친구와 3개월 정도 연애를 했을 즈음에 결혼 생각이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아직 결혼은 이르다고 생각해서 우선 연애를 해보고 결혼은 차후에 생각하자고 했는데 제 말이 서운했는지 여자친구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여자친구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다시 여자친구와 연락을 해서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다시 사귀게 됐습니다. 사귄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상견례를 하고 석 달 후 결혼식 날짜를 잡고 저는 부모님 도움으로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제가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가졌고 급기야 결혼식을 미루자고 했다가 저와 장인 장모 설득으로 다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아내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아내는 혼자 쇼핑을 하다가 늦은 밤 호텔방에 들어왔다 다시 나갔고 신혼여행 기간 내내 아내를 달래려는 제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한 후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상대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을 들어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한 그걸 가지고 결혼을 미루자고 하고 또 이렇게 신혼여행에서 각자 따로 보내고 귀국을 따로 해버렸군요. 네. 결혼식 이후부터는 사실상 사연자분과 이제 아내분의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장인 장모와 같이 설득도 했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애를 쓴 걸로 지금 보이고요. 신혼여행지에서도 지금 아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상대방은 지금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아니 이게 지금 혼자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거는 좀 온몸으로 대화를 거부한다. 존재를 받아들이지 네. 않다는 좀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연자분은 상대방한테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지금 이것만으로 사실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법원의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이제 약혼의 단계는 지났다라고 보시기는 하시는데요. 부부 공동생활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뭐 친척이나 가족들, 뭐 지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이 성립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우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단계에서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사실혼이 완성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아직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통상적인 경우에 봤을 때 이제 부부 공동 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고 또 이런 경우는 또 약혼의 단계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사실혼에 따른 뭐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이렇게 보아서 이제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이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혼인 성립 선언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외부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대할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린다면 사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의 의견처럼 완성까지는 안 됐지만 사실혼이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연에 네. 보면은 상대방이 유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보셨냐면 이제 아내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의 뭐 경제력이나 성격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제 혼인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 남편과 뭐 종국적으로는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인데도 이걸 뭐 계속 남편이 좀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로 남편이 대화 요청을 좀 거절을 하고 신혼여행지에서도 따로따로 다니고 혼자 쇼핑을 하고 뭐 이런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또 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아예 봉쇄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네. 지금 신혼여행에서 관계가 파탄이 된 걸로 보이니까 아주 짧은 기간, 매우 짧은 기간에 파탄이 된 겁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 우리 사연처럼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혼여행 단계에서부터 파탄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당연히 단기간의 혼인관계가 종료한 것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판례들을 보면 혼인 성립일로부터 1개월 또는 이제 5개월도 단기간으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혼인 성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단기간이 아니라고 본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혼인 기간이 지금 이렇게 사연처럼 단기간에 파탄이 된 경우에 함께 생활한 기간이 짧으니까 뭐 당연히 손해배상 금액도 작을 거고 재산 분할을 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재판에 가면 어떻습니까? 재산 분할은 혼인 공동 생활에 기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 공동 생활이 이루어진 것도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네.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이제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이나 예단 또는 예물의 반환 등을 이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연은 소송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처럼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아내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 당사자로서 이제 남편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혼인 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에 이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예물로 교부한 것은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면서 남편분이 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자료 1,000만 원을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네. 오늘 좀 안타까운 사연 들어봤는데요. 최재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김현철의 왜 그래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